사건을 조사하는 보겔 형사, 베테랑 형사인 그는 이 마을에서 실종된 소녀 안나를 찾기 위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나의 부모님을 찾아간 보겔, 부모님에게 그녀의 행방을 알 수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결정적인 정보는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돌아가려는 듯 현관으로 향하던 그가 뒤를 돌더니 입을 여는데 Sarà necessario che facciate un appello pubblico. Ve la sentite? 보겔은 언론을 이용해 사건의 주목도를 높이는 한편 기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단서를 모으려는 듯 보입니다. 그렇게 피해자 부모와 이야기를 마치고 나온 보겔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언론을 이용하기로 한 보겔은 방송사를 통해 그녀의 부모 인터뷰를 하게 만듭니다. Mamma e papà, i tuoi fratelli ti vogliono bene. Cosa dobbiamo dipingere? 그리고 경찰 병력으로는 과학 수사를 하는 것처럼 주변을 뒤지는 모습을 TV로 보여지게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언론인 스텔라까지 이 마을로 끌어들입니다. 좀 더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그녀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함이었죠. 며칠 후 안나의 집 앞에는 그녀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기도 행렬이 줄을 잇습니다. 보겔은 범인이 이곳에 접근할 거라 생각하며 진을 치고 기다리죠. 아니나 다를까 모자를 푹 눌러 쓴 수상한 남자가 이곳을 찾습니다. 기도를 하듯 쪼그려 앉은 그는 주민들이 놓고 간 인형 중 하나를 품속에 숨기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보겔은 범인이 어린아이이니 쫓지 말라는 이상한 지시를 내립니다. 다음날 지역 경찰은 보겔이 이 마을 사람들을 의심한다는 걸 알고 크게 화를 냅니다. 그녀의 짜증을 듣고 있던 보겔은 Nessun urlo. Annalù non ha urlato mentre la portavano via. Altrimenti i vicini l'avrebbero sentita. A me basta. 마티아의 집을 뒤지던 보겔은 그의 컴퓨터에 영상이 있음을 발견했는데 역시나 영상의 주인공은 안나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누군가 보겔의 등 뒤로 다가오는데 보겔은 마티아를 의심해서 이곳에 온 게 아님을 이야기하며 그의 경계심을 허뭅니다. 마티아는 안나를 짝사랑하며 몰래 영상을 찍었을 뿐 실종과는 상관이 없던 거죠. 그렇게 그가 찍은 영상을 함께 보던 보겔은 흰색 차를 타는 수상한 인물 하나를 추려냅니다. 영상을 통해 유령 용의자로 떠오른 건 마티니 교수. 작은 도시답게 흰 차와 생김새를 통해 용의자를 쉽게 추려낼 수 있었지요. 마티니는 아내와 딸 모니카와 함께 이 마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럭저럭 이 마을에 적응해 나가는 마티니와는 달리 모니카는 이 마을에서의 삶에 환멸을 느끼는 듯 보이죠. Fai un'attività, una qualsiasi. Vai a pattinare. Avevi detto che volevi imparare a suonare la chitarra? Chi me le paga le lezioni? 며칠 후 아내와 집으로 향하던 마티니는 근처 주유소에 들르게 됩니다. 그런데 주유소 직원의 눈이 향한 곳에는 경찰은 이미 마티니를 범인이라 생각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듯 보입니다. 당황한 그가 경찰서로 전화를 거는데 Sì, sono Loris Martini. Il fuoristrada bianco che state cercando è il mio. Ne siamo al corrente, signor Martini. 경찰은 이미 마티니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말만 남기는데 그렇게 되자 그의 가족들도 그를 의심하게 되죠. 다음 날 외출을 하려던 마티니는 집 앞을 둘러싼 기자들을 발견합니다. 난처한 상황에 놓인 마티니, 그때 그의 앞에 한 차가 멈춰섭니다. 위기에서 그를 구해준 사람의 정체는 변호사 레비. 유괴범이라 낙인 찍힌 그의 변호를 맡기 위해 직접 마티니를 찾았던 거죠. 경찰에게 사실을 이야기하면 믿어줄 거라 생각하는 마티니의 등 뒤로 레비가 이런 말을 남기는데 Professore, lei non ha capito. Questo non è niente. La tempesta deve ancora arrivare. 얼마 후 보겔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영상 증거 말고 다른 증거가 없어 아직 체포는 못했지만 곧 체포를 할 거라 이야기하는 보겔. 며칠 뒤 보겔의 당당했던 행동에 이유가 있음이 밝혀집니다. 수색영장이 떨어지고 조사를 받게 된 마티니. Abbiamo un mandato di perquisizione e sequestro. Che succede?
Dobbiamo anche prendere le impronte per levare dei campioni corporali. 과연 마티니는 안나를 유괴하고 살해한 극악무도한 흉악범이었을까요? 아니면 보겔의 수사가 틀렸고 다른 범인이 있던 걸까요? 이 작품은 내일 개봉을 앞둔 이탈리아 영화입니다. 동명의 이탈리아 베스트셀러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소설의 작가인 도나토 카리시가 직접 이 영화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줄거리에서도 잘 느껴지듯 영화는 전형적인 미스터리 스릴러의 전형을 따릅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소녀 안나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실종되며 사건은 벌어집니다. 영화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보겔. 그는 예전부터 언론을 이용하여 주목받는 걸 좋아하고 매스컴을 통해 범인을 압박하는 수사를 즐기는 인물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보겔은 언론을 이용해 단서를 모으고자 하는데요. 그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그 누구와도 손을 잡고 불확실한 정보라 할지라도 언론에 흘려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범인이 스스로 재발저려 실수를 하게끔 유도했던 거라 볼 수 있죠. 그런 보겔이 처음에 의심하는 건 스토커처럼 몰래 안나를 촬영하는 마티아입니다. 하지만 보겔이 그를 조사하면서 그의 혐의는 순식간에 벗겨지고 오히려 그는 수사에 힘을 보탤 단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다음 타깃은 마티니로 정해집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라는 직업 탓에 그의 혐의는 더 파렴치하고 더 악랄한 것처럼 다가옵니다.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비춰봤을 때 다른 직업군보다 더 양심적이고 더 아이들을 생각할 것 같은 교수가 아이를 납치했기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그 역시 범행을 부인하면서 영화는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바탕으로 그를 옥죄어 가려 하지만 DNA 검사에서도 그는 범행과의 어떠한 접점도 없다는 게 밝혀졌죠. 그러나 단서가 더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보겔은 마티니를 범인으로 확신한 듯합니다. 보겔이 마티니를 의심한 건 정확한 단서라기보다 형사적인 육감이, 더 나아가 그의 관심병적 성격이 작용한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드러난 의혹들이 다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음에도 보겔은 마티니를 의심합니다. 비록 증거는 없지만 피해자 주변을 맴돌던 그의 행동 반경, 확인되지 않은 알리바이, 수상쩍은 손의 상처까지 무엇 하나 확실히 그를 범인으로 규명할 수 있는 단서는 되지 못하지만 단순히 범인의 트릭일 것이라 보겔은 생각했던 거죠. 명확한 증거보다 많은 범죄자들을 다뤘던 그의 직감이 시종일관 마티니를 가리키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이는 더 나아가 친언론적, 관심병적 그의 성격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매스컴을 이용해 다양한 정보를 모으고 범인을 규명까지 하는 극장형 수사를 즐기는 그는 이미 마티니를 유력 용의자로 지명한 상태입니다. 자신이 마티니를 의심한다는 것은 이미 온 나라에 전파를 탄 상황인데 여기서 자신의 말을 번복하거나 실수를 인정하는 건 관심을 먹고 사는 그에겐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을 테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편한 길을 두고 어떻게든 마티니와 범죄에 접점을 이어줄 단서를 찾는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언뜻 보면 보겔의 이 선택은 무모하게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진행됨에 따라 어쩌면 그의 선택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범죄와 아무런 연관이 없던 것처럼 보였던 마티니의 수상한 행동이 계속 목격되고 그가 내뱉는 말들 또한 어딘가 모르게 의심쩍은 데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화는 이 모든 추측과 의심을 모두 뒤집어 엎을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장르를 자주 접했던 저 역시 마지막 반전까지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으며 반전이 드러날 때마다 극장안은 충격의 술렁거림으로 가득 차기도 했습니다. 지나치게 반전 부분을 꼬아둔 감은 있지만 정해진 패턴으로 쭉쭉 흘러가기만 하는 스릴러 작품에 신물이 나신 분들께는 꽤 신선하게 다가올 마지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주 접하지 못했던 이탈리아 영화지만 그 안에 담긴 긴장감과
진실이 드러날 때 느껴지는 충격은 그 어떤 작품보다 훌륭했던 영화 안개 속 소녀였습니다.